그중에서도 두 전직 대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낙준연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천하람 위원장은 창당준비위원장이니까 개혁신당의 대표성이 있고 네. 박원석 전 의원님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잘 몰라요. 전화 잘 모르는 전화 드려볼까요? 전화는 잘 드릴 수 모르는 있어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애초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같이 아예 애초에 신당을 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은 발기인 대회를 먼저 했죠. 이렇게 되면 따로 일단 당을 꾸리게 되는 건가요? 제가 계속 느끼지만 그 우리 요정 앵커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꼭 이런 걸 꼬집어서 질문을 해요. 이거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좋은 질문, 정겨운 질문만 했었는데 게스트 맞아요? 저만 안 찍고 돌아오셨다니까요. 게스트 제가 게스트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이제 그런 이제 의문 이런 걸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하는데요. 저는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당을 준비한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님은 준비하신 지 오래됐고 예. 거의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원칙과 상식 세 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손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당에 대한 준비는 거의 안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신당은 이낙연 대표라는 깃발로 전국적으로 뭔가 조직화를 하고 세력화를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면 저희는 일종의 이제 그 연합 정치, 빅텐트를 위한 거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작은 창조위는 이제 각각 시작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합쳐지는 그 시점, 시기, 모양 이건 뭐 멀거나 그렇게 좀 막연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조만간 그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의 의견은 그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 다 같이 해야죠 다. 여기 우리 여기까지. 천하람 위원장도 빅텐트 안 된다니까요. 빅텐트가 어떻게 이게 돼요? 빅텐트 비관론자의 예측인 아니 거고 스스로 빅텐트가 돼서 네. 이런 내용과 이런 정체성과 이런 정치적 이슈,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빅텐트가 돼야 되는데 내가 요만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해서 야 각각 다른 살림이지만은 큰 텐트 하나 쳐서 걸리 다 모이자 이렇게 인식되어지면요 근데 이게 아니,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데 별로라니까. 그러면 미래대연합은 창당 준비를 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당 준비도 안 하고 당원도 안 모으고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일종의 밥상 차리는 역할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 설명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창당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도 확대하고 정책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영입도 하고 이 계획이 다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다 연대 가능성은 모두 열어두고 있거든요. 가능성 열어뒀다면 문제는 어떻게 연대하느냐, 연대 형태일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벌써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저희 또 제작진들이 거론되는 가능성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일단 1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완전한 합당, 2번 같은 기호로 총선 치르고 선거 후에 헤어진다, 3번 지역구 후보는 함께 비례대표 후보는 따로, 4번 각자의 길 간다. 요 정도입니다. 저는 객관식 그 선택지에 제 전망이 없습니다. 5번. 객관식으로 답할래요. 네. 5번 어떤 가능성? 저는 묻고 따져서 가능한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래 대연합에 모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빅텐트 얘기하시는데요.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따져서 가능한 통합. 아니 묻고 따져야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합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출제에 문제가 있네. 그렇네요. 문제를 잘못 냈네요, 저희가. 위원장님은요? 뭐 저도 묻고 따지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지금 당에서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 가더라도 자강할 수 있는 각오로 가야 된다. 제가 창준 위원장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지역구 출마하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이 걱정해서 전화가 와요. 지역구는 별로 관심 없고 뭐 다들 비례 어떻게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자강을 말씀드리는 거는 박원석 의원님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 의향자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강의 길을 최대한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연대 논의는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주가 아니다. 연대 논의만 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장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판도라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전화가 적지 않나 보네요. 걱정들을 하세요. 네. 다른 당은 출발도 늦었고 지금 창당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늦었고 지역구 선거에 별로 관심 없어 보인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는 자기 인생 걸고 1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선거 나오겠다고 하는 그 저희의 어떤 같이 가는 동지들을 지켜야 된다.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2번과 4번인데 굳이 따지자면 2번을 제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 연합은 가능할 다시 것이다. 표현한다면은 분열이 예정된 통합, 분열이 예정된 통합으로 보기를 분열이 다시. 예정된 연대. 무슨 뭐 이혼 날짜 받아놓은 네, 결혼. 그러니까요. 네. 이혼 예정된 결혼 이렇게 되나요? 같은 기호로 총선 치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막판에 될 가능성이 높지요. 또 그래야만이 언론의 관심을 모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두 집단이 각종 정책이나 철학에서 합칠 수가 없는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대북 정책, 뭐 노동 정책 합칠 수가 없습니다.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현실적인 이유에서 같은 이유로 총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 우리끼리 각자 살림 차리자. 그래, 우리 정말 그동안은 함께해서 좋았는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석님은요? 저는 다른 기호로 치르고 그러나 이제 3, 4번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두 텐트가. 그러면 어느 쪽이 3번이 될 것 같으세요? 뭐 그것까지 뭐 내용이 없는데 왜 자꾸 아니 수석님이 잘 맞추시거든요, 저희 판도라에서. 그래서 어쨌든 3번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현역 의원님들이 계신 쪽에 조금 유리한가요? 양당 중에 어디가 공천을 말아먹냐에 따라 아니 달려있죠. 어떻든 저는 정의당 의석보다는 양당이 많은 현역을 가지고 총선 치른다 이렇게 보는데요. 6석보다는 네. 그래서 뭐 지역구도 양신당이 이 신당도 양당 체제야. 양신당이 지역구도 연합공천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역구 조정은 될 수 있고 그래서 신당 후보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진짜 반골 기질이 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저는 연대에 되게 신중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 이제 신중하자, 자강하자 이런 건데 두 분의 잘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연대 우리 진짜 아름다운 연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반골 기질이 막 좀 올라옵니다. 이게 원래 어린애들 맞으면서 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저희가 그 욱해서 하는 정치적 선택이 실패할 가능성이 아니 그게 크다니까. 아니라 제가 사실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진영의 벽을 깨면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자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절실함들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놓는 정책들도 봐도 이게 꼭 보수의 담론이다, 진보의 담론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말씀도 이해하고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문법도 이해하지만 어쩌면 그 문법이 너무 고착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고 그 양극단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정확한 지점을 잘 찌를 수만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연대나 어떤 새로운 바람도 불러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동의하는데요. 이낙연 신당 소위 말해서 이준선 신당이 한 몸이 돼서 총선 치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절대 없다. 신당 세력이 하도 여러 개니까 네네. 이게 무슨 뭐 연립주택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데 이낙연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한 몸으로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는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이 화법이요. 난 이낙연 전 당대표님을 볼 때마다 신중함을 넘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어요. 검토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0.1초 만에 반응 오는 거.
수사를 보면서 극과 극이다. 대화법이 검토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0.1초 만에 기자회견장에서 내질러버리는 거. 그 균형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그 화합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통합점을 찾아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신당 성공이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삼지대에 신당을 하는 목표도 아닙니다. 이낙연, 이준석이 모이는 신당이 꼭 목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게 이제 가치나 비전은 배제되고 인물 중심으로 정치를 얘기하게 되는 거여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양당에 보면 공이 이 어쨌든 원심력으로 작용한 이제 두 신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부 의견들이 있잖아요. 실제 국민의힘에서도 나가면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심지어는 못 나갈 거다. 내지는 나가도 혼자 나가가지고 외로워 죽을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탈당이 명분이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만류라고 얘기하는데 하루 전날 129명이 서명 내가지고 비판하는 게 만류입니까? 만류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그거는 저는 오히려 등떠민 거라고. 다만 이제 온갖 저주와 이런 걸 포함해서 거의 무슨 만류 홈런 수준 예, 아닙니까? 약간 등떠민 거죠. 만류 한번 네. 같이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외부의 어떤 자원과 만나서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의 정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 한국 정치의 양당의 양극단의 퇴행이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삼지대 신당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새로운 기대를 보고 있고 그거에 부응하려면 이걸 추진하는 세력들도 종래에 접근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박원석 의원님이 비핵관이 확실히 맞으신 게 오늘 굉장히 열심히 반박을 하시네요. 이렇게.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사글 죽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절대 안 된다 그러시니까 예. 초지일관, 시종일관 논리가 같아요. 그냥 이낙연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아니, 나 오늘 박원석 게스트 때문에 정말 말 많이 하네. 이낙연 전 대표는 망해야 된다가 아니고 탈당하지 말았어야죠. 신당 명분이 없어요. 이미 탈당한 사람을 두고 그 말았어야 얘기야. 근데 무슨 망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으니 아니, 망해라. 마무리를 해보면요. 총선 특집 판도라, 이 제3지대 빅텐트 아름다운 충돌, 아름다운 성장을 해야 성공한다의 한 줄 평. 저는 성장 쪽에 오히려 성장해야 또 과정에서 충돌도 경험하고 하는 거죠. 충돌하면서 성장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충돌하다가 그냥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못한 경우가 많은데 뭐 신당을 위해서 이제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충돌하면서 접합점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훈훈하게. 감사한데요, 마지막에. 갑자기 훈훈해. 우리가 마지막 항상 훈훈하게.